김도현 42. 공기업 사무직으로 15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하루하루가 똑같은 반복이었다. 아침에 출근해 컴퓨터 앞에 앉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를 따는 게 전부였다. 야, 도연아, 너 언제 장가 갈래? 주말에 가끔 만나는 친구 녀석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이제는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나같이 애 키우느라 힘들다면서도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도연에겐 집이 늘 조용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장 정리를 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대학교 시절 20살 무렵 적어둔 버킷리스트. 그 안에 적힌 첫 번째 문장은 이랬다. 전국 일주 29전에 꼭 해보기. 도연은 한참을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29은커녕 42이 돼서야 꺼내보네. 그날 저녁 술 기운을 빌려 여행 블로그와 중고차 사이트를 몇 시간이나 기웃거렸다. 그러다 눈에 띈 2005년식 스타렉스 한 대. 은색 바디에 군데군데 흠집이 많았지만 캠핑용으로 개조된 흔적이 있었다. 이거다. 며칠 뒤 도연은 그 차의 새 주인이 되어 있었다. 퇴사까진 아니어도 장기 휴가를 억지로 내고 배낭 하나, 낡은 기타, 그리고 수첩을 챙겼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렸다. 아니, 너 혼자 전국을 돈다고? 몸도 그렇고 나이도 있는데. 엄마, 그냥 여행이야. 여행. 아무도 안 챙겨줘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출발 당일 서울 새벽은 유난히 쓸쓸했다. 스타렉스에 올라 시동을 걸자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서막처럼 들렸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도심 불빛 속에서 도연은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라도 가보자. 내 인생의 빈칸을 좀 채워보자. 첫 목적지는 동해 강릉이었다. 밤을 꼬박 달려 도착한 강릉.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검푸른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엔진을 끄고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는 기척에 눈을 떴다. 해안가에는 이미 335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커플, 가족, 등산복 차림의 여행객들. 그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코끝이 시큰거렸다. 도연은 핫팩을 주머니 속에서 비비며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바다는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도연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그 순간 시야 한쪽에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걸친 그녀는 삼각대 위에 올린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집중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잠시 후 그녀가 카메라를 접고 돌아서다가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 혹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내밀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여기서 바다를 배경으로요. 그녀는 살짝 몸을 틀어 바다를 배경 삼아 섰다. 셔터를 누르자 새벽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짧은 인사로 끝날 뻔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이어갔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생각 좀 할 겸. 저도 혼자예요. 사진 찍으러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이름은 지연.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사진과 글을 올린다고 했다.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안목해변의 유명한 커피 거리였다. 사실 혼자 여행하다 보면 이런 대화도 쉽지 않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피식 웃었다. 저도요. 사실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좀 어색해져서요.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지연은 노트북을 열어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새벽 바다와 붉게 떠오르는 해, 그리고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갈매기떼. 도연은 감탄을 내뱉었다. 와, 제가 본 바다랑은 또 다르네요. 렌즈를 통해 보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혼자 있어도 덜 외롭거든요.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묘하게 찔렀다. 그 역시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공허했다.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질 때 지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행 즐겁게 하세요. 또 어디선가 만나면 인연이겠죠. 네. 도연은 차에 올라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다. 멀어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지연의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강릉에서의 며칠은 도연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여행이란 늘 다음 길을 부른다. 그래,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도연은 강릉에서 차를 몰아 설악산으로 향했다. 가을의 초입, 산기슭은 벌써 단풍이 옅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매고 배낭을 매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출발 초반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를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졌다. 내가 언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평소 사무실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탓이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무릎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발목이 돌에 걸려 삐끗했다. 아야. 무릎을 짚고 주저앉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괜찮으세요, 형님? 뒤따라오던 산악회 일행 몇 명이 서둘러 다가왔다. 등산복 차림의 30대 남자와 60대 부부, 그리고 활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발목 괜찮으세요? 아, 네, 조금 삐끗했네요. 청년이 웃으며 팔을 내밀었다. 혼자 다니시면 조심하셔야죠. 산은 무섭습니다. 도연은 부축을 받으며 잠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산악회 사람들은 준비해온 따뜻한 물과 초코바를 내밀었다. 이런 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배경이 하나둘 드러났다. 은퇴한 60대 부부는 매주 산에 오르며 노후를 즐기고 있었고, 청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번아웃이 와서 산을 찾는다고 했다. 형님은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인생 환기 좀 하려고 전국 일주 중입니다. 그 말에 모두들 놀라며 감탄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김밥과 삶은 달걀, 따끈한 보온병 커피. 혼자였다면 대충 편의점에서 때웠을 끼니였다. 도연은 오랜만에 가치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하산길에 접어들 즈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뵙네요. 뒤돌아본 순간 지연이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여기서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이끌린 걸까? 설악산에서의 짧은 해프닝 이후 도연은 곧장 차를 몰아 남쪽으로 향했다. 이번 목적지는 전라도. 강릉과 설악에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전라도의 풍성한 음식 냄새가 그를 반겼다. 광주에 도착한 첫날 밤, 그는
시장 근처의 작은 선술집에 들어갔다. 붉은 간판에 포차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연이 혼자 자리를 잡자 옆 테이블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혼자 오셨어요? 같이 앉아서 드실래요? 낯선 제안이었지만 도연은 망설이다 자리를 옮겼다. 그곳엔 중년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있었다. 술잔이 돌며 대화가 시작됐다. 저는 목포 사람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광주에 왔다가 한잔하는 겁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뭐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전 애들 다 키워서 이제야 제 인생 찾는 중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담백했지만 진솔했다. 각자 상처와 후회를 안고 있었지만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도연도 조금씩 속내를 꺼냈다. 저도 사실 혼자 여행 중이에요. 40 넘어서 전국 일주 한번 해보려고요. 이야 노총각의 전국 일주라. 영화 제목 같네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술이 돌자 옆자리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낡은 노래방 기계에서 트로트가 울려 퍼졌다. 손님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따라 불렀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 도연도 무심코 일어나 기타를 꺼냈다.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치던 실력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조용히 기타를 퉁기며 옛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가게 안은 순간 고요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와, 형님 멋지십니다. 이런 게 여행의 맛이지. 그날 밤 낯선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도연은 깨달았다. 여행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걸. 가게를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 내일 담양 중록원 가실래요? 도연은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같이 가요.